안녕하십니까. 거절없는 DB 활용법 강사 이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양력은 그냥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생활 24년 중에 20년을 보험회사에 근무했습니다. DB 관련해서는 제 영상이 유튜브하고 FP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그 내용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저는 우리나라가 19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태릉 국제사격장에 25m 속사권총 통제요원으로 근무하였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총을 가장 잘 쏘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었는데요. 그쪽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사격 1위는 박종길 선수라고 우리가 호칭을 할 때는 코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석에서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치님, 어떻게 하면 총을 코치님처럼 잘 쏠 수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박종길 코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많이 쏘면 돼. 자, 여러분, 아재 개그 비슷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든 또 어떤 예술이나 예체능이든 간에 많이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실력 증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내가 하는 길이 과연 제대로 된 길인지 또 내 방법이 맞는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따라만 하셔도 DB를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나 입사 관련된 시험을 치르는데 정답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보험 세일즈도 또 DB 관련된 세일즈도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보험 설계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늘 겪는 공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를 채우지 않고 계속 소모만 하는 것을 꽃감 빼먹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험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인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잘 알던 사람에게 보험을 권유하게 되죠. 그러나 갑자기 친척이 5명 있다가 10명으로 늘어날 수 없고 동창이 1800명이었다가 3600명으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꽃감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감소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제로화 됐을 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고객, 어떤 성별, 어떤 연령은 쉽게 계약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0점 100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만한 분은 쉽게 계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패하게 되는데 원인이 뭘까? 해결책은 뭘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놀았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는 그래도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 사람이 이게 피를 말리지 않습니까?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이 세 가지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자,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임의 규칙을 우리가 따라가면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꽃감이 감소하는 것을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DB 이런 이야기들을 예전에도 했지만 훨씬 더 많이 하게 됐고 왜 DB를 할 수밖에 없는가,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시간은 마켓을 잡아먹습니다. 결국은 내 친척이나 지인도 나이가 먹고 늙고 때로는 그 중에 일부는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이민을 가거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마켓은 점차 감소합니다. 반대로 베이스 마켓을 배제한 그 모든 것을 개척이란 표현을 할 때 그 개척의 일부가 될 수 있는 DB 영업은 그 DB 시장은 점차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인 시장은 반드시 감소하고 개척 시장은 반드시 성장만 할 것인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지인 시장도 감소 안 할 수 있고 또 개척 시장도 성장 안 할 수도 있는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는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때는 지인 시장도 현상을 유지하거나 줄지 않을 수 있고 또 개척 시장은 더 잘 되거나 반대로 역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꽃감이 줄지 않게 하는 법 두 번째인데요. 고객이 굳이 내가 당신에게 왜 계약을 해야 되느냐, 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기 청약을 하는 데는 시간은 한 2, 30분 정도 걸립니다. 모바일 청약하는 데는 한 5분 안팎으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청약하는 시간은 얼마 길지 않지만 고객 관리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객한테 이런 질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설계사가 있으신가요? 이건 왜 중요하죠? 계약 이후에 우리는 직업이 바뀔 수가 있고 취미가 바뀔 수가 있고 건강 상태가 바뀔 수가 있고 주소가 바뀔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이 바뀔 수가 있고 내가 결혼을 하고 반대로 구성원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모든 보험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바로 배서죠. 그 배서를 고객이 알아듣기 쉽게 크고 작은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약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는 아무나 못합니다. 잘못 청구하거나 아니면 청구를 불명확하게 안내했을 때는 고객이 병원을 여러 번 다녀온다든가 아니면 헛수고를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청구한 이후에도 청구 방법상의 오류로 지급이 보류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보험금 청구는 아무나 못한다. 두 번째 솔루션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혹시 보험 담당자가 있습니까? 아마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담당자 있다 그럴 겁니다. 저 역시도 제 보험 담당자가 제가 아닌 제3자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담당자가 동반자이신가요? 동반자는 뭐죠? 생각이 다르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 평생을 더불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반자라고 하죠. 자, 여기서 동반자는 고객한테 유익하지 않은 건 권하지 않고요. 옳지 않은 거는 안내를 하지 말아야 되고 유익한 거는 오래 갖고 계시도록 안내하는 게 동반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부탁을 해도 소개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줘봤자 당신한테 도움이 되지 고객인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소개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깝깝하다. 그냥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 입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님, 지금 사인을 하셔서 이제 보험의 효력이 시작이 됐는데 고객 관리를 연말까지만 해드릴까요? 아니면 한 2, 3년 해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많은 고객들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평생 해주셔야죠. 자, 그렇게 대답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말은 맞습니다. 제가 1, 2년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평생 고객 관리를 해드릴 건데 저는 소개에 의하지 않고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소개를 안 해주시거나 너무 적은 인원을 소개를 해주실 경우는 제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자, 10명 소개해 주십시오. 또 이런 요청은 내년에도 가능하고 6개월 후에도 가능하고 해마다도 가능하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동의는 했다고 치자고요. 자, 소개는 해주기로 했는데 이 양반의 마음속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래야 되지?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은 내가 FP 코리아의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아봤는데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 자, 그 사람이 너한테 전화를 가면 부담 갖지 말고 상담만 한번 받아봐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이 길고 또 그분의 직업 내지는 그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오래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남겨서 소개해 주는 사람마다 족족 그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시고 지금 소개받는 그 자리에서 한번 연습으로 소개받은 10명 중에 한 명한테는 그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개를 말씀드리는 거는 DB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받는 DB나
이관 고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민원 고객 등등으로 내가 모집하지 않은 고객을 내가 받게 됐을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모수가 커지는가 하면 그 사람을 끝으로 후속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뚱맞긴 하지만 DB 영업에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자발적으로 이렇게 보험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자, 있으니까 화면에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은 무척 보험 계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내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돈 아닌 쪽에서 이 불행을 극복하기에는 보험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프거나 다친 사람은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있거나 광고를 내지 않죠. 어떻게 찾아내실 건데요? 자, 두 번째,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는 주변에서 서서히 한두 명씩 건강이 안 좋아서 모임에 못 나오거나 아니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누구도 보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공감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이 공감하면서도 계약을 못하는 건 자기의 건강 상태나 자기의 연령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가입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물론 곧 태어날 태아가 계약하는 건 아니지만은 모성자인 엄마나 아니면 아빠가 이렇게 계약을 하실 수 있지만 곧 아기가 태어날 경우에는 자발적인 계약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 아닙니까? 뭐 애가 태어나야 계약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고객은 일부 있지만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자,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발적인 고객은 없다. 이 전제를 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수없죠? 보험 영업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발적으로 계약할 사람은 없지롱? 어떻게 하면 좋냐? 약 올리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자, 자발적으로 가입하겠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철저히 프로세스를 따르시면 체결률도 높아지고 소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범 답안이 있고 정답을 미리 안다 그러면 내가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입사 시험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을 차지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정답에 해당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운동 경기나 그 육상 종목에서 보면 구간의 절반을 표현하는 그 용어가 반환점입니다. 마라톤은 42.19km이기 때문에 21km, 약 21km 구간이 반환점이에요. 또 1000m, 2000m 장거리 경기에서는 그 절반인 500m나 1000m가 반환점입니다. 근데 이 반환점은요, 상징으로서의 의미 말고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시는 터닝 포인트는 반환점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이 주는 의미는 경기에서는 승패, 전쟁에서는 살고 죽는 그 시점을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운동 경기나 전쟁에만 전환점이 존재하느냐? 보험 세일즈에도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보험 세일즈에서의 전환점이 주는 의미는 내가 이 보험 세일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폭발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반면에 굉장히 보험 영업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찮은 결과들 속에 매월 금융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환점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요. 전환점을 맞이하시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두 개의 벽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절 처리입니다. 거절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전환점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자각하시게 될 거고, 두 번째, 거절을 처리한 이후에 고객이 오케이, 그러면 만나긴 할 텐데 제게 뭐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려고 애쓰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보장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잘하면 좋고 못하더라도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은 잠재 고객을 실제 내 고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는 영원히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은요, 이 장에서의 제목을 보시면, 이 페이지 제목을 보시면 바뀌면 계약이 된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조금 잔인한 문장입니다. 안 바뀌면 계약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거절 처리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거절 그대로 남아있으면 일단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만나도 계약도 못하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도 보험 가입 안 하고 지금까지도 특정 금액을 납입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굳이 내가 왜 그런 부담을 감수해야 되나요? 이런 고객한테 그런 부담을 감수하셨을 때 갖게 되는 고객의 이득과 또 어떻게 운명이 바뀔 수 있는지를 언급을 하시면 고객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거절 처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편해요. 거절 처리는. 그냥 4가지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거절 처리는 국가대표 거절 처리가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2개, 50%에 해당되는 고객의 거절은 사실 재채기나 기침, 또 킁킁거리는 소리처럼 의미 없이 하는 거절입니다. 오늘 갑자기 내가 DB를 받아서 갑자기 결심을 하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그때 내가 전화를 언제 할 줄 알고 누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고객이 구체적으로 거절하겠습니까? 고객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거절이 나중에 할게요, 안 할게요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설계사님들 중에 약 50% 이상은 이 거절에서 쓰러지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나중에 할게요, 안 할게요라는 고객 반응 앞에서 예, 그럼 고객님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는 걸로 처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생뚱맞은 표현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너무나 아깝겠죠? 더군다나 유료 DB를 샀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은 큰 돈을 휴지로 만드신 겁니다. 자, 나중에 할게요, 안 할게요에 대한 거절 처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절은 웰컴, 환영하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할게요, 안 할게요? 자, 정답은 예, 고객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 2가지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재는 캠페인 기간이라서 고객님한테 무료로 보장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료로 바뀝니다라고 하지 않고 유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뀐다고 못 박아 얘기를 하면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유료로 바뀔 수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2번째, 고객님처럼 나중에 할게요, 안 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나중에 저한테 또 전화를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최근에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약도 타서 쓰고 현재도 뭐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거나 다치는 것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미 청구해서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이게 제대로 받은 건지 궁금해요. 자, 그래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근데 고객님, 제가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님이 겪으셨던 그 질병과 사고가 그 고객님이 갖고 계신 보험 안에 보장 항목으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거절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화한 목적은 뭐죠? 약속 잡는 거잖아요. 자, 고객님,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나 목요일 오후 2시에 상담 어떠신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거절 처리를 하신 이후에는 그래도 할래요 말래요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거절 처리 속에서 고객은 자, 거절을 포기하게 돼서 결국은 상담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날짜 약속을 잡을 때 격일제로 하느냐? 연달아 잡았을 경우에는 조금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시간이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고객이 그날은 출장 갔다가 다음 날 올라옵니다. 아, 그러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요, 출장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업무 백업을 하기 위해서 바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안하게 되죠. 주 5일째니까. 그럼 고객님, 금요일은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고객은 이런 반응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설계사님은 일주일 내내 약속이 저밖에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다 맞출 수 있죠?
굉장히 바쁘게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가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 잡으실 때는 격일제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겠죠. 해봤다는 고객은 조금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해봐야 참신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해봤다는 고객한테는 조금 접근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PT 화면 안에 인정하고 옹호하고 대안 제시하고 결정했느냐 질문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인정하는 부분은 보장 분석을 해보셨군요. 그렇다면 고객님은 본인이나 가족의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객님 그렇게 해서 그 담당자분께서 그 설계사님께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을 때 결론을 내리신 게 있나요? 이건 좀 복잡한 표현이고요. 한마디로는 그렇게 해서 계약하신 게 있습니까?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해봤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경우는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언제쯤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고객님께서 한 5년 내지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님, 혹시 6, 7년 전이라면 고객님께서는 보장 분석을 하지 않고도 제가 지금 분석에 가름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어떻게 분석도 안 하고 제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명쾌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세월이 오래됐을 때는 고객님의 보험 중에 한 4가지 정도는 적게 갖고 있거나 아예 보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후유장애라는 항목입니다. 요 담보 항목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질병후유장애가 몇 프로부터 발생했느냐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고객님의 보험은 만약에 5년보다도 훨씬 이전이라면 질병후유장애 3% 이상이 아니라 50%나 80% 이상의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에 준하는 뇌나 심장에 관련된 담보가 고객님이 갖고 계신 거는 극히 일부분 10%나 20% 안에 발병률을 보이는 부분적인 담보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고객님이 갖고 계신 암에 관련된 담보나 암보험이 한번 진단자금이 지급되면은 꿀벌이 사람에게 침을 쐈을 때 그 벌이 더 이상 살 수 없듯이 진단자금 자체의 기능이 사라지는 보험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재진단암이나 2차 암 관련된 담보, 또 최근 들어서 또 표적항암 치료제와 같은 최근성 있는 담보들 때문에 고객님은 안 갖고 계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4가지 때문에 고객님의 보험은 제가 보장 분석하지 않고도 무엇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2002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월드컵을 치러보지 않은 국가와 치러봤던 국가로 나눠지듯이 시기 때문에 굳이 분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예 보장 분석을 해보고도 계약조차 안 해봤다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아주 명쾌합니다. 고객님, 그렇다면 보장 분석을 받으실 당시에는 없었던 병이 현재는 존재하는 병이 있고요. 아예 없었던 보장이 지금은 있는 보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 끝으로 또 약속 잡으셔야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나 목요일 오후 2시 시간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약속 잡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거절의 왕중 왕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뭔가 나한테 하라고 권할 거 아닌가요? 고객이 이런 반응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비슷한 고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절을 환영하십시오. 웰컴 하시면 됩니다. 예, 뭔가 하라고 할 겁니다. 한 3가지 하라고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일부 해약을 하거나 감액을 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 정액보험 같은 경우는 담보가 많으면 많이 지급되므로 고객한테 불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납입 능력만 된다면요. 하지만 실손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은 여러 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돈이 여러 건의 항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n분의 1을 해서 나갑니다. 물론 그 보장 분석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뭐 1억을 초과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또 초과한 담보에서 나가겠지만,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해약하거나 감액하라고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계약은 계약 당시 혹은 이후에 고객의 건강 상태가 변하거나 아니면 직업이나 오래 하는 취미가 변해서 더 이상 계약을 손볼 수 없거나 예전에 하셨던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업그레이드 하거나 가입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고객이 어떤 것도 하지 마시라고 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이지도 말고 늘리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손볼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두 가지는 고객을 행복하게 합니다. 보험료를 절감해 줄 수도 있고요. 더 이상 뭘 검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기분 좋은 이 얘기는 마지막 권유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자, 고객님 보장 분석을 했더니 정말로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또 빈발하지만 만약에 발생하면 큰 돈이 들어갈 항목인데 고객님한테 빠진 보장이 있다. 그거는 제가 권해드리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라고 할 거 아닌가 라는 거절에는 세 가지입니다. 일부 해약하거나 줄이십시오.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대표 거절인 나중에 할게요, 안 할게요, 해봤어요, 뭔가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한 거절이 처리가 끝났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나중에 할게요, 안 할게요 라는 거절에 대한 것은 거절 처리를 하시기만 해도 고객화될 수 있는데, 거절을 안 하고 거절 처리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실 쓰실 만한 DB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외부에서 어떤 전화가 걸려왔을 때 처음 듣는 목소리에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할게요, 안 할게요는 무조건 거절 처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거절은 환영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환영하라는 말씀은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기 스크립트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가 실컷 빨리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기억 못하겠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 장 한 장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거절 처리 화법으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들어있어요. 자, 마지막은 얄미운 고객의 경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분석은 설계사님한테 받을게요. 그런데 계약은 지인한테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고 최근에도 제 후배들이 이런 것 때문에 술 한잔 사달라 그런 경우도 많이 듣는데요. 자, 이렇게 거절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은 지인분한테 하실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은 그분이 아닌 그분의 소속 보험사가 지급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보험금 지급이나 처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또 항의하거나 소송하는 등 재반 요청사항이 있을 때 그분이 나랑 아주 가까운 지인인데 과연 그렇게 강하게 항의가 가능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내 보험 담당자가 아주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또 고모, 이모, 또 형, 누나, 여동생, 또 약간 멀리는 중마, 고우. 제일 골치 아픈 경우는 우리 사무실의 사장님, 부장님의 배우자라든가 이렇게 함부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관계 속에 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인이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입원비나 수술비 정도의 비교적 소액에 대한 담보는 관계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자금이나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 여러분 혈육이지만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자, 무슨 말씀드리냐면 고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한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세상의 이치는 알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소송까지 가거나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인한테 따박따박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많은 분들이 거절을 처리하면 뭐 100% 다 계약이 되나요? 이런 시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처리 안 했을 때 100을 날려버릴 수 있다면 처리함으로써 1, 20은 건질 수 있다는 경우의 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거절 처리 안 하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절 처리는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거절인 고객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말도 씨알이 안 먹혀 들어가요. 자, 그럴 때,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전화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마디 던지시면 좋겠어요. 자, 고객님 계속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보장 분석 안 하시면 고객님한테 손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려면, 그러면, 알았어요. 그런데 보장 분석을 하면 뭐가 이득이 있길래 나한테 손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하시는 생각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각 센터에서. 자, 고객이 오케이 했습니다. 거절 처리를 해서 이제 만나겠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고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쯤 만나죠. 근데 보장 분석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보장 분석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예, 한 분 한 분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분석은 보험의 종합 검진 같은 겁니다. 첫 번째, 자, 4가지의 사례가 나올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장이 한 70% 정도는 고객이 만세 부르게 만들 겁니다. 자, 보장 분석의 정의는 첫 번째,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거의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시지만 유독 고객님한테 빠진 담보를 찾아드립니다. 자, 이 말이 끝나는 순간 고객은 정말 내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 공포와 염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갈수록 약간 표현도 약해지고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한 제한이 갑니다. 두 번째, 아무리 여러 건을 갖고 계시더라도 청구할 때 하나밖에 청구 못하는 낭비 요인을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자, 좀 좋죠?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줄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째,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활용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공치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장 분석의 네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 많은 고객님들이 들으시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세요. 뭐냐? 지난 3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거나 아니면 약국 가서 약을 조제해서 드셨을 때 보험금을 아직 청구 못 하신 게 있다면 청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장 분석의 4가지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생면부지고 혈육도 아닌데 여러분들과 고객이 가까워지는 것은 이 2가지 때문입니다. 보장 분석의 특징을 다 듣고 그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트나 시장에 가면 5,000원, 10,000원 가지고도 깎으려고 애쓰는 주부들이 아니면 고객들이 오전에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은행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내 계좌로, 자동이체 계좌로 해당되는 보험금이 입금됐을 때 그 감격과 놀라움은 고마움으로 변하면서 또 다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설계사님, 이번 주엔 또 언제 여기 오실 수 있나요? 왜요, 고객님? 아니, 우리 남편 거, 우리 친정 엄마 거, 우리 애들 것도 좀 같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런 고객의 기쁨과 기대에 찬 어떤 설레임은 보험금 지급 때문에 반상회를 열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보장 분석을 생각이 나는 그대로 언급하시는 것보다 질서정연하게 한 문장으로 보험의 종합검진 같은 것이다 라고 언급한 이후에 4가지의 디테일한 항목으로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배우자를, 남편이 아내를
소개할 때도 우리 마누라예요 이런 거보다 요리도 잘하고 아름다운데 성품마저도 천사 같아. 어느 쪽이 더 감격을 할까요? 들었을 때. 자,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은 보장 분석이지만 조금 더 예쁘고 또 퀄리티 있게 설명을 하시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설계사님들보다 훨씬 더 호감을 갖고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DB고 뭐고 요즘 힘드시죠? 왜?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전화를 하시면 소개 고객이든 DB 고객이든 심지어 지인이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코로나 끝나고 오시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거는 눈치 없는 손님처럼 좀 먹고 쉬었으면 시간 되면 집으로 가줘야죠. 그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딱 그 짝 아닙니까? 그죠? 우리한테 차전은 왔는데 안 가요, 얘들이. 그러면 고객이 코로나 끝나고 봅시다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네라고 하는 순간 앞으로 100년 안에 그 고객 못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거는 한 두 가지죠.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냥 접촉도 하지 맙시다. 뭐 주거니 받거니 하지도 말고. 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고객보다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이 고객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 회사도 비대면 상담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가 무서워요. 그런데 고객님 코로나 두려우시죠? 저도 두려운데 혹시 고객님 만약에 코로나가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발병한다 그러면 고객님이 갖고 계신 보험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충분하세요? 고객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럼요. 제가 보험료도 몇십만 원씩 내고 있고요. 또 여러 건 갖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거 하나 커버가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객이 얘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처럼 말씀하신 분들 중에 10명 중에 7, 8명은 코로나가 발병하면 청구하실 보험금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니 제가 보장 분석을 해서 고객님께 안도감을 드리든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지 않고 무조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사실 잘 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주 럭키한 경우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잘 될까? 모르시다면 고객님 무조건 보장 분석 해보셔야 됩니다. 왜? 결국 보험은 보험금 지급받으려고 한 건데 코로나 발병했는데 청구할 게 하나도 없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고객님? 자, 이게 두 번째 경우고요. 마지막은 아주 좋기도 하지만 황당하기도 하죠. 보장 분석이고 뭐고요. 저는 코로나가 발병해도 청구할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왜? 가입한 보험이 없으니까. 자, 고객은 농반진반으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진심을 얹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님, 현재 쓰고 계신 마스크 말고는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어 수단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자, 근데 코로나 보험이라 그래서 다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해 드릴 테니 코로나에 관련된 보험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고객님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 고객이 비대면을 원했는데 팩트 파인딩을 받으려고 고객을 찾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님께서 동의해 주신 이 보장 분석을 위해서는 고객님이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자, 서류상으로 동의서를 받거나 고객님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여기서 등록을 해서 인증번호가 가면 보장 분석 온라인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고객은 몇 가지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왜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설계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거절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계속 대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혹시 고객님 저한테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처럼 주민번호 알려주시는 게 껄끄러우시면 그렇지 않게 보장 분석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고객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가셔서 OK 마이보험이라는 걸 다운을 받으십시오. 자, 그래서 고객님은 고객용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는 컨설턴트용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고객님이 고객님의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그걸 입력을 하신 후에 내 담당자에게 보장 분석 내용 보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컨설턴트용의 화면에서 고객님의 갖고 계신 보험, 보장 내용을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떠세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또 다른 태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기 명의의 핸드폰이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영업하시는 분이라서 법인 폰을 갖고 계시든가 차명 폰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고객이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자, 고객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같은 데 가면 어플 중에요, 한국 콜센터, 전국 콜센터 이런 콜센터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행,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마트, 행정기관, 그 등등등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보험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고객님이 가입하고 계신 회사명만 알고 계시다면 거기 대표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거기 전화하셔서 내 이름이 뭐고 계약자 누군데 주민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셔서 말씀하신 후에 제가 잠시 후에 보내드리는 제 명함으로 재전송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고객 정보 동의를 통해서 고객님의 보험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다운로드 받아서 저한테 전송을 하시거나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그쪽에서 고객님한테 보내준 정보로 나한테 알려주거나 어떤 경우에도 고객님이 보장 분석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설계사인 우리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옵션은요,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고객이 달아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야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장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보장을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고객님한테 이러한 장단점을 언급한 후에 가입 설계를 보내서 고객이 이제 동의를 했다면 계약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동료들 중에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니, 점심 먹고 내가 URL을 보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저녁 먹을 시간인데 고객 바보 아냐? 왜 그 간단한 걸 못 해가지고 6시 넘으면 이것도 내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 만나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컴퓨터나 모바일, 온라인에 아주 해박하고 그런 기계를 다루는 것을 즐거워하고 아주 명쾌한 솔루션을 여러분한테 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모바일에 못자나 온라인에 온자만 들어도 버벅대는 친구들, 잘 해결 못하는 친구들, 사이버상에서 뭘 하자 그러면 늘 혼자만 틀리거나 헤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객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모바일 청약을 못하시는 가장 많은 경우의 수가 모바일 청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객한테 제대로 안내를 안 한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고객을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자, 고객님, 제가 URL을 보내면 고객님 손톱으로 2번 클릭을 한 후에 기본 정보 입력하시고 확인, 저장 다음 완료를 누르시면 끝났고요. 끝나시면 저한테 끝났어요 라고 문자만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문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낸 설계사님과 반대로 아니,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여태 그거 하나 못해?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바일에 대한 사람의 자신감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안내를 하셔서 고객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5학년,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모바일 청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죽는 경우만 아니라면 사실은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의 측면도 있습니다. 처칠이 말했던 것 중에 위기가 주는 기회를 낭비하지 말란 말도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은 우리 안 만날라 그러고 접촉 안 하려 그러고 어떻게든 간에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으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려 그럽니다. 그러나 나훈아씨 콘서트 봐도 그렇고 여러분 BTS 공연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윤여정님의 어떤 그 해외 영화제 시상식도 그렇고요. 모바일로는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모바일상으로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 예전보다 더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길바닥에다 뿌리는 시간이 절약이 되고요. 고객하고 실갱이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짧은 시간 안에 보장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보장을 권유한다 그러면 모바일로 청약할 때는 10분에 3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되게 어려운 사업단이나 또 어려운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모바일에 익숙한 곳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가 위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AI 부분은 좀 생뚱맞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AI 그러면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던 그 로버트 내지는 그런 두뇌만 연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아닌 기계로 할 수 있는 거는 AI라는 이름을 붙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장 분석을 할 때는요, 사칙 연산만 합니다. 고객님은 이게 있고 저게 없고 더하거나 빼보니까 이게 모자라거나 아예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이런 보장을 가져가면 좋겠어요. 라고 권유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AI는 중간 과정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보장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냐는 게 관건인데요.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더 건강보험이라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어플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은행에서 쓸 수 있던 그 인증서 있죠? 공인인증서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자기가 역대 했던 건강검진의 데이터가 전부 다 뜹니다. 상세 보기 하시면 항목별로 뜨고 하단으로 이렇게 핸드폰에 커서를 내리거나 노트북에 마우스를 내리면 경고에 대한 디자인 문구까지 뜹니다. 조심해야 된다, 평균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해서 고객의 취약한 부분을 알게 됐을 때 그 취약한 부분이 양호한 부분보다는 훨씬 더 발병률이 높거나 심정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건 고객이 동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성을 하나 확보하시는 거, 요게 X축이라고 한다면 Y축은 고객의 가족력입니다. 가족력은 뭐를 의미하죠? 3대에 걸쳐서 2번 이상 발병된 동일한 질병을 가족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력이 주는 의미는 나 역시도 자유롭지 않다는 자각을 하게 만듭니다. 뭐죠? 친가와 외가, 외조부, 외조모, 친조부, 친조모, 엄마, 아버지, 나와 형제, 자매에게 있어서 3대에 걸쳐서 2번 이상 발병한 질병도 궁금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고 나이 몇 세에 돌아가셨고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또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혹은 생존에 계시다면 연령은 어떻게 되는데 무슨 병, 투병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셨거나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는 카테고리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망 연령이나 아니면 그러한 질병은 나로 하여금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일깨워줍니다. 자, 2가지 말씀드렸어요. 건강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 X축, 또 가족력이라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불안감이라는 Y축. 이 X축과 Y축이 만난 곳에 내 보장의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위성이고 내가 보험을 그 당위성에 대비해서 갖고 있을 때만 안도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을 때는 두려운 거잖아요. 마치 여기를 지나가면 지뢰밭 그랬는데 성큼성큼 걷고 있는 아주 행운이 있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밟으면 터진다는 거죠. 알고도 내가 보장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지뢰밭에서 우연히 피하다가 마지막 밟은 지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 부분은 그렇게 관심 있게 고객분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전 화면에서 이 코로나는 여러분들에게 벽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을 강조하고 모바일과 AI 솔루션을 얘기할 때 이 벽은 허물어져서 다리가 돼서 건너가서 그냥 계약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로 오히려 불안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던 것을 무당이나 추장이나
어떤 샤머니즘 같은 걸로 해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만 해도 사람이 많이 죽는 것을 그냥 그런 대로 책임 전가를 하거나 원인을 돌렸었습니다. 또 해결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었고요. 하지만 인간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질병을 그런 각도로 보지 않고요. 어떤 객관적인 팩트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최초로 인간이 사람이 많이 죽는 질병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게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입니다. 자, 이거는 미국에서 발병을 했지만 정치적인 언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스페인 신문에 났고요. 덕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이때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지금 남한 인구가 5,140만 명이잖아요. 거의 남한 인구 정도 세상을 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 1918년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 아실까요? 저 해는 1914년에 발발했던 1차 대전이 끝났던 해입니다. 4년간의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런데 특이하게도 스페인 독감 사망자보다 덜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자를 쓰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면서 했던 전쟁이 바이러스 하나보다도 작은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기록을 해왔는데 최초인 스페인 독감에서 아시아 독감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이 49년 흘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생겼던 메르스에서 코로나까지 오는 데는 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사람이 밀집지어 살기 시작한 후부터는 바이러스는 거의 빛의 속도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하나 갖고만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제2, 제3의 또 호흡기 아닌 장기나 아니면 뭐 비뇨기나 여러 부분의 몸의 기관별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코로나를 앞두고는 대면 영업이 불가능한 시기를 넘어서는 법을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제가 자, 거절없는 DB 활용법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DB나 전화 영업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안 만나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DB나 전화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퍼포먼스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을 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될 건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방법이요. 세 번째, 도대체 근데 코로나가 왜 두렵죠? 남들이 두려워하니까?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제대로 된 보장이 없으면 앞으로 나타난 제2, 제3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요? 라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질병 후유장애나 질병 입원비, 환경성 특약이나 재해 사망에 관련해서 다시 보자는 거죠. 왜? 얘들이 코로나에 관련된 담보의 타이틀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 확진자나 사망자 관련해서는 지금 한 달에 한 번밖에 업데이트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로서 수많은 강의를 하는데 이걸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기에는 너무 변화가 극심해요. 작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바꿨습니다.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뭐가 두렵냐? 첫 번째, TV로 봐서 어느 지역이나 어느 기관에서 발병자가 나왔을 땐 아이고 저기도 이제 큰일 났네 이러지만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는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은, 내 아이와 아내는 어떻게 될까? 또 내 직장은 골치 아파지죠. 두 번째, 중증으로 투병하다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게 감기보다 좀 센 줄 알았더니 숨이 안 쉬어지고요. 어느 순간 유체이탈한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세 번째,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약이 없습니다. 네. 자연 치유력만이 바이러스를 극복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백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 인천에 사는 분은 백신 맞았고 또 우리 용인에 사는 사람 백신 못 맞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네 번째, 직장이나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까 봐. 자,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험 요소로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죽는 거죠. 왜 죽나 볼게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왜 죽을까?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가 확진이 됐다 그래서 몸에 뭐가 나고 이런 게 아니고 폐렴으로 바뀌어요. 그럼 폐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폐암이 무서울까? 폐렴이 무서울까? 생존율은 폐렴이 더 낮습니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폐렴이 폐암보다 더 무섭냐 하면 두 가지 돌격대장을 데리고 다닙니다. 싸움을 얘들이 대신합니다. 뭐냐? 폐렴에 걸리면 호흡부전과 폐혈증이 일어나서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숨을 못 쉬거나 피가 변질된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면 사람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 뜨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보험은 안 파나 그러는데 안 팝니다. 그 왜 안 팔을까요? 보험회사의 대표이사들은 임기직입니다. 내가 보험회사를 갖고 있는 분보다는 그냥 임명돼서 대표이사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쟁, 테러, 천재지변에 준하는 전염병을 보험으로 만들어서 이번 임기를 끝으로 아니면 임기 중에 잘릴 일 있습니까? 코로나 보험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소도구를 우리한테 주었거든요. 그 조합해서 우리가 보험 상품화, 코로나 상품화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병할 수 있는 항목을 알아야 가입 설계할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발병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뇌졸중, 심부전증, 후각마비, 폐손상,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폐색전, 심장마비, 신장변 발작, 환각, 미각 및 후각 상실과 같은 질병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5대 기관 수술비에 해당되는 항목 다 들어있는 거 아세요? 자, 5대 기관이 어딜까요? 국기에 대한 맹세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여러분? 심장 있죠? 폐도 폐장이라고 합니다. 심장과 폐장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예쁜 어린이 손 한번 해볼까요? 그 안에 뭐 들었어요? 간 들어있죠, 여러분? 자, 간장. 또 국기에 대한 명세를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손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살찐 사람은 더 거기까지도 안 올라가겠지만, 자, 손이 안 올라가는 그 부분 안쪽에 췌장이 숨어 있습니다. 등 쪽으로부터 절개하면 췌장이 먼저 나오고 그 앞에 위가 있고, 배 쪽으로 절개하면 위 뒤에 췌장이 숨어 있기 때문에 췌장을 하면 발병이 늦습니다. 그거보다 손을 좀 밑으로 10cm 정도 내리면 땅콩 모양의 어른 주먹 크기의 장기가 두 개 있습니다. 뭐죠? 신장, 콩팥입니다. 이 5대 기관을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작살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대응 보장을 중요도 순서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이게 담보의 가장 위에 항목이 있습니다. 왜?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러한 걸로 손상이 오거나 또 증후군이 생기거나 영원히 감각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페트병 크기의 산소통을 평생 들고 다니다가 숨 가쁘면 숨을 쉴 때 그걸 대용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그게 후유장애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담보 항목은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그 다음에 재해 사망, 질병 입원 일당, 질병 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5대 기관 수술비, 호흡기 질환 진단비, 응급실 내원보험금, 만성호흡기 질환 진단비, 말기 폐질환 진단비, 중환자실 입원 일당까지 이런 순서로 설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보험은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각 대표 선수들은 우리가 스카우트해갖고 모아서 담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면 또 요즘은 뭐 금수법인가요? 그런데 걸린다면서요? 자, 그래서 걱정돼서 무슨 회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여기 교육 이사님 통해서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시면 답변 드릴게요. 어떤 회사에 뭐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그 안에 58세 남자 기준으로 15년 납 15년 보장 갱신형으로 했더니 재해 사망부터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가 몰고 올 깡패 같은 질환 전부 다를 보장받는데 62,000원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담보가 왜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보장 분석을 하게 되면요, 있는 거를 뭐 줄이고 없는 걸 넣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서 보험료가 소액입니다. 근데 코로나 담보는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냥 넣어서 설계해 주시면 요 정도 보험료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보험은 없지만 코로나를 커버할 수 있는 담보 항목은 묶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이 회사만 가능한 게 아니고 다른 회사도 가능하니까 모아서 여러분들 상품으로 만드세요. 보험료 사이즈는 조절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DB 고객 상담 프로세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년 전에
우리 조상 설계사님들은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담당 FC로서 인사를 하시고 또 언제쯤 만나면 좋겠냐라고 전화를 하시고요. 또 1차 상담에 가시면 니드 환기를 하셔서 보장 분석의 동의를 받으시고, 그리고 고객님 우리 다음 주에 언제쯤 만날까요? 무슨 요일 몇 시에 만날까요? 이렇게 동의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2차 상담 때는 보장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하고 또 보상 사례도 이야기한 후에 대안 제시를 해서 계약까지 이르렀습니다. 고객 관리 말씀 안 드릴게요. 고객이 대학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100만 년 전에 우리 조상 설계사님들이 이렇게 상담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이 프로세스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객이 점프하자고 합니다. 뭘 점프하자고 하죠? 안 만나고 할 수 없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안 만나고 끝나겠죠. 근데 만나야 되잖아요. 만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객님 회사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담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 코로나 무서우시죠?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발병하면 고객님이 갖고 계신 보험으로 제대로 커버가 될까요? 세 가지 반응 보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많은 보험료를 내고 건수도 많기 때문에 코로나 하나 커버가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고객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한 8명 정도는 코로나가 발병하면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보장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드리고 잘 돼 있을 때는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제 보험 갖고 잘 처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신다면 제가 보장 분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분석할 것도 없어요. 저 보험이 없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고객한테는 지금 쓰고 계신 마스크 말고는 코로나를 위해서 어떤 준비도 안 하고 계시군요. 자, 그렇다면 작게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도록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하고 1차 상담까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1차 상담 때 니드 환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안 만나고도 할 수 있는 니드 환기도 있지만 또 만나서 할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게 고객을 만나시면은요, 이 니드 환기를 객관적인 니드 환기만 하십니다. 객관적인 니드 환기는 뭐죠? 특별히 그 고객 아니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또 연금의 개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보험 사고에는 꼭 질병이나 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연금 보장의 시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고객은 마치 맞춤형 양복처럼 이거를 내가 내 몸에 딱 맞게 입으려면 줄이거나 또 어떻게 크기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결과 사서 입은 양복처럼 줄여달라, 빼달라,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사항이 많아요. 그럼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 객관적인 니드 환기 말고 주관적인 니드 환기도 하셔야 됩니다. 주관적인 니드 환기란 뭐냐? 자, 고객님, 일반인과 다르게 고객님과 같은 건강 상태에서는, 고객님과 같은 가족력에서는, 고객님과 같은 직업, 또 직업 환경에서는, 고객님과 같은 연령에서는, 또 고객님과 같은 이력, 이재력, 청구 이력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2차 상담 때 제가 보완을 하거나 솔루션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계약이 안 나와서 힘들어 하실까요? 객관적인 니드 환기만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암에 걸리면,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질병 때문에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이거는 객관적인 니드 환기입니다. 주관적인 니드 환기는 그 결과 당신의 경우는,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건강 상태에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가입 설계를 해서 가져갔을 때 고객은 줄이자, 넣자, 빼자라는 소리 못합니다. 왜? 내 몸에 맞춰서 가져온 양복인데 거기서 뭘 자르고 뭘 줄이겠습니까? 거기서 빼자 그러면 내가 일부분의 내 삶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요, 보험료 줄이자 빼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거절 처리하세요.
빌딩에 1층부터 20층 건물이 있을 때 어느 특정한 한 층이 문제가 되면 그 층은 폐쇄하면 됩니다. 거기 전기 안 켜고 수도 집어넣지 않고 계단과 복도 막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다고 그래서 거기 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온몸에 느껴지고 거기에 신진대사가 온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이 뭐 하나 담보를 빼자, 보험료 줄이자는 얘기는 우리 몸을 건물로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폐쇄하고 나머지 몸이 잘 살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몸입니다. 그렇게 협상하지 마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객을 설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부분을 좀 활용하자는 겁니다. 더 건강보험 어플을 쓰셔서 고객님으로 하여금 건강 상태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안 만나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이 자기가 더 건강보험 어플을 까시고 직접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가끔 귀찮아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설계사님이 거기서 직접 해주시죠. 제가 뭐 다 불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반응하셔야 되나요? 자, 고객님, 이거는 고객님의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거기서 봐주셔야 돼요 하고 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돼요. 고객이 거꾸로 또 이런 질문합니다. 민감 정보인데 왜 굳이 보려고 그러세요? 자, 고객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시지 않으면 민감 정보가 아니고 그냥 정보예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정확한 고객님의 보장 분석, 그리고 그 보장 분석은 고객님의 건강을 반영하게 되고요. 그래야 최적의 솔루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봐서 해주세요. 핸드폰으로는 PDF 화면 다운로드도 안 되고 출력도 안 돼요. 노트북으로는 됩니다. 왜? 핸드폰은 잃어버릴 확률이 높지만 노트북 잃어버리려면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노트북으로는 다운로드가 PDF 출력도 다운로드 되고 출력도 돼요. 그걸 보내오시거나 그걸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해당 항목을 저한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객으로 하여금 주관적인 리드 환기까지 가능하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계약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가장 큰 관건은 1차 상담입니다. 만나서 하든 모바일상으로 하든 전화상으로 하든 1차 상담이에요. 1차 상담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결정을 합니다. 뭐를 결정하죠? 계약을 결정해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은요, 남녀가 있을 수 있고, 노소가 있을 수 있고, 빈부가 있을 수 있고, 귀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떻게 많은 스크립트를 다 응대를 하겠어요? 또 그 많은 경우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만능 화법처럼 어떤 고객이든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무기를 드릴게요. 그 무기 잘 써보세요. 질문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질문은 최적의 솔루션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보험은 뭘까요? 자, 여러분 스스로 지금 질문해 보시겠어요? 옆에 동료들하고.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보험은 뭐야? 아마 고객이든 여러분들 동료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보장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나 혹은 뭐 보장이 안 되는 게 없는 게 최고의 보험 아니겠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하시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보장이 되면서 보험료가 어마어마해도 좋아요? 비싸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동료나 고객님들은 놀부예요. 그죠? 뭐라 그러나요? 아니요. 보험료는 조금 내고 보장은 엄청나게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고객한테 혹은 동료분한테 에이, 나쁜 사람아, 그런 게 어딨어? 놀부야. 이렇게 해봤자 뭐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님이 사고 싶은 명품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말씀해 보시죠. 혹은 말을 잘 못할 때 여러분들이 정해 주세요. 아주 비싼 롤렉스 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5천만 원짜리가 있고요. 50만 원짜리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해준대요. 선택은 하나밖에 못 하십니다. 고객님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롤렉스입니다. 당연히 5천만 원짜리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50만 원짜리 선택 안 하실까요? 왠지 아시아 어느 국가에 가면 그냥 바가지로 떠서 살 수 있는 이미테이션, 짝퉁일 확률이 높은 거죠. 명품은 5천만 원짜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고객님 되게 웃기죠. 명품을 골라라 하면 비싼 걸 고릅니다. 왜? 그게 진품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왜 보험도 명품을 안내해드리면 가격은, 보험료는 왜 짝퉁 가격을 기대하냐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보험이나 롤렉스나
세상의 모든 명품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좋은 보험은 싸지 않다는 걸 부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셀프 보장 분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고객님 보험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겠어요?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문자답 해보세요. 자, 우리 팀장님, 센터장님, 갖고 계신 보험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겠어요? 제가 질문했더니 제 고객은요, 20점도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은 60점, 70점 얘기를 하세요. 뭐냐? 약간은 그래도 괜찮은데 완벽하진 않아? 암시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분들은 200점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생각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후속 질문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100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분한테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왜 감점을 하셨나요? 몇 가지 이유를 대죠. 제가 그 계약을 할 때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해서 수입이 적었어요. 제가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 할 때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보험들 입장이 아니었지만 부탁을 해서 한 거거든요. 자, 고객은 자기가 보장 내용을 몰라도 내 보험이 몇 점짜리 보험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지금 60점, 70점 혹은 50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사고나 질병이 내가 감점했다고 얘기한 그 부분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사실 고객들 답변 못합니다. 왜? 보험이 없잖아요, 그 부분. 그러면 고객을 위로하시면서 대안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고객님, 감점됐다는 그 부분을 50점, 60점, 70점이었던 고객님의 보험 점수를 제가 별로 보험료 차이 없이 혹은 약간의 변화로 다시 100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굳이 안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고객의 보험의 점수를 매기세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실손 변천사입니다. 이거 뭐 역사도 아니고 실손의 변천사에 대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미주알 고주알 연대기처럼 어떻게 설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손보험료는 빗살무늬 토기처럼 항아리 모양으로 태어났을 때가 제일 비싸고요. 만 13세까지 보험료가 떨어졌다가 14세부터는 죽을 때까지 보험료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 실손보험료는 보험료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실 말고 예전에 2009년 10월 이전에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보험이었었고 또 최근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보험이고 또 7월부터는 실손보험은 좀 더 우리가 민감하게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될 것과 같이 내용이 바뀌어갑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고객님들이 보험 그러면요 실손 하나만 일단 가입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에게 돈도 안 되고 멀리 사는 고객은 그냥 아는 사람들로 대신 가라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단독 실손만 요구하는 고객에게 몇 가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질문의 세 번째 항목에 넣어놨겠습니까? 자, 고객님, 실손보험도 보험이 전혀 없으신 것보다는 고객님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했다 손 치더라도 장기 투병하거나 고가의 치료를 받으시거나 다발성 질병이 발생하면 고객님이 개인적으로 큰 돈을 부담하셔야 되는 거 모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요 단독 실손만 가입하셨을 때 그런 위험성이 두려워서 어떻게 계약을 하시냐면 단독 실손은 물론이고 30세나 40대 때 계약을 하시고 10년이나 20년을 납입하신 후에 60세에 은퇴를 하시더라도 평생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장기 보장성 종합보험을 같이 가입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고객님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더라도 또 만약에 실손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돈벌이도 안 하는데 이 보험 유지도 못해 라고 하실 때라고 할지라도 이미 납입이 완료된 장기 보장성 보험에서 고객님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시는 것은 고객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단독으로 놔두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30, 40세 때 가입을 하고 10년이나 20년을 납입한 후에 60세에 은퇴하시더라도 평생 보장이 되는 장기 보장성 보험을 같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꼭 하셔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초회 면담을 면전에서 하거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하실 때도 파워 퀘스천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고객한테 이런 질문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두려운 5가지가 뭐가 있나요? 어떤 분들은요, 5가지가 아니라 7개에서 10개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두 가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눈만 깜빡깜빡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답변 유형의 고객이더라도 여러분들 고객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개를 다 말씀하신 고객한테는 아주 대단하십니다 얘기하지만, 일부만 말하거나 전혀 말하지 못한 고객한테는 칭찬과 격려해 주십시오. 입안에서는 맴돌지만 밖으로 안 나오실 뿐이죠. 근데 바로 이 말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5가지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그냥 마음이 조금만 편한 것은 사실은 완전 보장이 아니고요, 그냥 뭔가 하나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보험은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될 것 같은 삶의 안도감과 희열을 줍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보험 가입이거든요. 자, 그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인생에서 정말 위험한 건 저한테 전부 다 맡겨주세요. 자, 그리고 평생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고객님의 소득의 10% 정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갖고 얼마든지 삶을 누리고 사세요. 그러면 고객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 5가지가 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죠? 내가 월급이 500이면 50만 원이나 내놓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 5가지가 뭔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 5가지 뭘까요? 자, 제가 답변 드릴게요. 모든 종류의 질병과 모든 종류의 사고, 그리고 알 수 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책임질 것들, 또 가장이 없는 가족, 준비 안 된 노후, 이 모든 거를 한 가지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다 극복하게 해줍니다.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바로 보험이죠, 여러분. 응? 보험인데 이 5가지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운 거를 다 극복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고객은 혀를 차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은행도 아니고 보험에다가 내 소득의 10%나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응? 내가 급여가 500만 원이면 50만 원이나 보험료를 내라고요? 왜 굳이 그런 낭비 같은 결정을 내가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럼 타협하시겠습니까? 그럼 한 30만 원에 맞춰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생 살면서 모든 종류의 질병과 사고는 내가 노력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책임질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가 베란다에 화단에 물을 주다가 화병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벽걸이형 TV를 쇠젓가락으로 쑤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내 반려견이 대문을 열어놨더니 앞집 사람을 가서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집안에서 아이나 가족 중에 일부가 특정인이 실수해서 할머니 댁이나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는데 어떤 기물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질병과 사고와 책임, 자, 이러한 항목은 여러분들이 손해보험으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또 38이나 40 정도에 아주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1살, 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1~2살짜리 아이를 남겨놓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도 가기 전에 세상을 떴으면 나는 아이들의 교육비나 또 아이들의 결혼자금이나 또 배우자의 노후자금이나 간병비나 이런 삶에 있어서 인생의 단계별로 필요한 모든 돈으로부터 나의 육신 하나만 떠나고 그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가장의 책임은 뭘로 준비하실 거냐. 또 끝으로 보험도 잘 돼 있고 또 자식 교육도 어느 정도 시켰지만
나 또한 세상에 잘 살아있고, 하지만 내 노후가 특별히 준비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삶의 의무를 다하다 보니 내가 내 삶에 대한 의무는 등한히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20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은 3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말고 뚜렷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뭘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세상을 뜨지 않은 분이 생명보험을 튼튼하게 갖고 계실 때는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생명보험의 기능 중에 하나는 연금 전환 특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내 생애에서 가장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두려운 것들은 모든 종류의 질병과 모든 종류의 사고와 또 예기치 않은 책임져야 될 문제와 또 내가 세상에 없는, 가장에 없는 가족, 또 준비 안 된 노후들인데요. 이거 전부 다를 보험으로 가입하자고 얘기했을 때 고객은 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도 아닌 보험회사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이나 납입하는 것은 넌센스다 라고 얘기하는 고객에게 이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럼 고객님은 은행이라면은 믿고 한 10% 그 이상 또 납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이 소득의 현재 500만 원이라는 수입의 10%인 50만 원씩 1년을 납입하면 600만 원이고요. 10년을 납입하니까 6천만 원이란 돈의 만기 환급금 지급일이 오늘이라고 보겠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10년을 완납을 하셨습니다. 자, 그 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고객님이 큰 병에 걸리셨네요. 큰 사고가 났네요. 책임져야 될 금액이 몇 천만 원 이상 발생했네요. 아니면 내가 한 6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내 가족들이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준비 안 된 여러분들의 노후, 보통 은퇴로부터 25년, 요즘 한 30년 산다 그러는데 한 50년 정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적어도 25년, 30년을 사셔야 되는데 6천만 원 갖고 무슨 일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고객은 은행도 아니고 보험에다가 내 소득의 10%나 되는 큰 돈을 내는 건 아깝다. 은행이 훨씬 유리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얘기하셨지만 5가지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 앞에서는 두려움 앞에서는 고객님은 말씀하셨던 은행의 메리트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큰 병에 걸렸네요. 큰 사고가 일어났네요. 책임질 일이 고액의 책임질 일이 발생했네요.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가족은 먹고 살아야 되네요. 내가 늙었는데 폐기물이나 공병을 수집해서 살기 싫어서 내 노후를 든든하게 살고자 하는데 은행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주죠? 해약해서 가져가시죠. 있는 거 출금해 쓰시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싫으면 예금담보대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은데 내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서 쓸 바보는 없겠죠. 무슨 얘기냐? 은행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있는 돈이 감소되거나 한 번에 써버리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써버렸을 때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보험 하나만이 여러분들의 소득의 10%, 월 수입의 10%를 투자한 보험만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5가지를 극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센터장님이나 또 FC님들, 어느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설계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이 이 5가지 두려움 중에 일부를 해결하는 보험입니까? 아니면 이 5가지 전부를 해결하고도 남는 보험입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또 그런 보험을 지금 가입하신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인생은 안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든 어떤 사고가 내게 일어나든 무슨 책임을 져야 될 일이든 또 내가 갑자기 세상에 없든 아니면 오늘부터 내 노후가 시작되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만 갖고 계신 보험이라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염려와 해결책으로 전전긍긍하는 앞날들이 될 겁니다. 제대로
판매하는 보험 제대로 가입 안내를 하는 DB 고객은 그 고객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권유하시겠습니까? DB 영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동료나 후배들한테요. 아, DB 엉망이야. 개판이야. 내 건 왜 이렇게 DB 질이 안 좋지? 그 회사하고 거래를 끊을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똑같은 회사에 DB가 공급됐는데 내 동료는 계약이 잘 나오고 나는 계약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AS 해주세요 뭐 그런 요청이 있는데 사실 일부분의 경우는 그 얘기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DB는 결과가 온 게 아니라 기회가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기회를 소화해내는 나의 역량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DB 영업의 성공 포인트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DB의 의사이십니까? 아니면 장의사이십니까? 의사는 살리고 장의사는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질문을 했고요. 자, 사례별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 영업이란 뭔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DB 업체 사장님들이 텔레마케터들에게 쓸 수 있는 스크립트도 써달라. 아니면 이 DB가 판매됐을 때 FC님들이 어떠한 톡을 가지고 어떤 스크립트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면 좋을지 그 스크립트를 써달라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아서 많이 도움도 드리고 일부 회사는 콜센터 스크립트를 제가 소화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반품이 들어온 DB를 제게 그냥 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건 뭐냐 하면 날짜도 좀 경과됐고 또 다시 어디다가 판매하기는 좀 힘드니까 네가 쓸래?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게 다른 분들이 반품하신 DB를 가지고 제가 연락을 할 때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DB를 오래 쓰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자기의 어떤 세일즈 툴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누구나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DB 영업이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저는 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받지 않는 전화를 오래 거는 거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 어플 중에 후즈콜이라는 게 깔려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모르는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안 받고 가만히 그 핸드폰의 화면을 보다 보면 대출, 부동산, 이런 문구가 뜨죠. 그러면 이거 대출하라는 거구나. 안 받고 거절 설정해버립니다. 또 어떤 건 아예 거절하는 전화번호로 등록을 하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신호가 계속 간다는 얘기는 거절로 픽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할 수는 없어서 반납을 하실 수는 있지만 거절 설정이 안 된 DB는 살아있는 DB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이모라는 회사, 꼭 제이라 그래서 지읒을 연상하지 마십시오. 제이모라는 회사가 반품 DB를 저한테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7번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래요. 화가 나니까 반품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반품 DB가 편안한 게요. 저는 전화를 여러 번 합니다. 그건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공짜니까 전화 받을 때까지 하는 거죠. 자, 그 고객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고객이 하는 말씀이 제가 애플 코리아 직원인데 한 달의 절반은 미국에 있고요. 한 달의 절반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화를 주셨네요? 라고 해서 상담을 했고요. 상담한 결과 그분의 보장 분석을 통해서 없는 보장도 넣어드렸지만 중간에 전화를 자꾸 쳐다보시면서 상담에 집중 못하는 모습을 보고 문제가 있냐 물어봤더니 배우자가 지금 임신 중인데 먹을 거 사오라 그랬다.
아기도 있냐? 그 출산 예정이냐? 그렇다 그러길래 태아보험 가입하셨냐? 그런 보험도 있냐고 거꾸로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장이 부족한 그 배우자 보장까지 합해서 2건, 또 태아보험 1건. 이제 또 아기가 10월에 태어나면 10월부터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 생명보험 2건 해서 120만 원 계약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DB라고요? 버린 DB였습니다. 받지 않는 전화를 오래 거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품 안 하신 거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몇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수령하시는 모든 DB는 당일 생산된 DB가 아닙니다. 어제 생산된 거거든요. 자, 그런 거를 엑셀이나 아니면 녹취 파일을 제공을 해서 그것을 수령하신 여러분들의 기관장 혹은 리더분께서 배분을 해주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DB를 받으신 날이 오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영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기분 좋아서 오늘 한잔 하시고 내일 전화하시면 사흘 만에 전화하신 거고요. 만약에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발생시키시면 목요일 날 만든 DB를 금요일 날도 전화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전화 안 하고 월요일은 보통 사업단이나 지점들이 월요 미팅을 하죠. 오후에 전화하시면 5일 만에 전화하신 겁니다. 한 달이 31일로 치면 6분의 1을 날린 후에 콜 하신 거예요. 고객이 어떤 반응 보이냐 하면 호불호를 떠나서 제가 보장 분석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요? 제가 재무상담 신청을 했어요? 제가요?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DB하고 고등어하고 치즈를 익혀서 만든 음식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 못하게 됩니다. 골든타임 어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 DB가 여러 건이 제공이 될 때 늘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30살 미만의 여성한테 먼저 전화합니다. 왜?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될게요. 59세 남자나 65세 어르신이 DB에 들어있으면 뭐야 경로당이야? 이런 반응 보이시면 안 됩니다. 즉시연금이나 상속세 재원이나 아니면 증여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아는 설계사한테 얘기하자니 내 삶을 오픈하게 돼서 얘기하기가 싫어서 동의하셨을 수도 있고요. 30세 미만의 여성은요. 엄마 아빠가 보험료 대신 내주시다가 이제 취업하니까 네가 내 그래가지고 해약에 관련된 프로세스 물어보려고 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정관념을 깨시고 아무나 무작위로 전화를 하시지 않고 골라서 전화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을지 모르거든요. DB 고르지 마시라라는 얘기요. 3번째, 최근 들어서 TV 프로그램 중에는 예능도 있지만 수사, 그러니까 뭐 형사들, CSI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 수사기관에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프로파일링 하는 거에 관련된 그 방송도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파일링은 범죄자로 하여금 자백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고객이 지나가듯이 던지는 말을 프로파일링 하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DB로 콜 전화했더니요. 예, 저 보장 분석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도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할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1차적으로 거절 처리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2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프로파일링 하시냐 안 하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는다라는 얘기는요. 가족력이 있을 수 있는 집안의 자녀예요. 라는 소리가 첫 번째 들어있고요. 2번째,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보장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요.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이행을 안 했거나 잘못된 계약을 하셨거나 상품의 안내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관계 속에 계약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보험료는 엄청 내는 저축보험이지만 그 중에 일부 담보가 상해나 아주 기본적인 담보만 들어있고 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든 간에 좌우지간 보험금이 지급 안 되는 프로세스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제대로 가입했었으면 보험금이 지급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고요.
또 다른 건 암이 발병을 했더라도 완쾌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고객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는 현재 암투병인 고객도 DB 판매업자분들이 저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내면 여러분들 그러실 겁니다. 장난하나? 근데 저는 감사히 받습니다. 왜? 가족력이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이분에게 도움을 드림으로써 미안해서라도 또 다른 가족 계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진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평생 지기가 돼서 미안한 걸 뭘로 내가 신세를 갚을까요 할 때 소개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공된 실마리 절대 놓치지 않는 프로파일링 정신 필요하시고요. 네 번째는 사소한 고객은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실손보험만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고객은 돈 안 되는 고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장기 보장성 보험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아직 보험에 대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고객이므로 굉장히 폭발적인 여타 계약을 할 수 있는 잠재 고객입니다. 자, 그래서 형님이 부산에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형님이 가세요. 저는 뭐 사실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내려가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고객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고객은 없습니다. 내가 사소한 고객이라고 판단하는 고객만 있을 뿐인 거죠. 다섯 번째는요, 내게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고객은요, 이름, 또 성별, 주민번호 앞자리 혹은 연령, 또 거주지, 아주 포괄적인 지역 시도나 동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고란에 통화 가능한 시간 내지는 자기가 궁금한 부분, 세 번째는 해결됐으면 하는 궁금증, 이런 게 비고란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헬스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서 나는 꼭 이 시간 아니면 영업 안 해 하고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DB 쓰시면 안 돼요. 왜? 고객이 요청하는 시간대가 있고 고객이 요청하는 내용이 있는데 나한테 맞추면 고객은 전화 안 받습니다. 4시 반 이후에 연락주세요 하는 고객님들은 그 시간에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서 하기 때문이고요. 낮 1시나 새벽 1시에 전화 주세요라고 특정 시간을 못 받는 고객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인데 그때 임무 교대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시간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고객이 요청한 시간을 멋대로 판단하셔서 내가 하시면 계약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또 국경일이나 공휴일 혹은 토요일 오전에 전화하시는 것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부부싸움을 해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경우도 만들 수 있고, 또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께 점심시간 직전 직후나 1, 2시 사이에 전화하시는 것은 전화 못 받는 시간을 골라서 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또 직업을 불문하고 11시 반이나 5시 반에 전화를 하시면 식사나 퇴근 이후에 일정에 들뜬 분에게 전화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큰 니드를 갖고 전화를 받게 만드는 실패 요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맞추지 말라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는 거절 설정이 안 된 전화는 언제든지 전화 받을 여건이 되면 통화가 가능한 고객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 어떤 사업단이나 어떤 영업 집단이 DB를 공짜로 준다 그러면 저는 그 대표님께 말립니다. 왜? DB를 공짜로 주는 조직일수록 DB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죠? A라는 사람이 전화 안 받으면 B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미쳤다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좋은 조건의 고객이라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바꿔치기 합니다. 자, DB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10개를 받았더라도 처음 전화하는 그 고객이 마지막 남은 DB 한 건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까워 부들부들 떨며 고객이 성질이 나서 전화 끊을 때까지 전화를 안 끊는 그런 DB 마인드가 여러분들의 소득을 올려줄 겁니다. 쉽게 한 건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는 실패 사례, 반드시 망하는 DB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저런 강사가 있나 싶겠지만
반드시 잘 되는 걸 알려드려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반면교사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거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편한 시간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경일 오전이나 아니면 점심 식사에 대한 기대나 퇴근 이후에 아주 행복한 스케줄을 앞두고 전화하는 거는 전화 받지 않을 시간을 골라서 전화하시면 똑같습니다. 두 번째, DB를 수령 후 시간을 너무 경과시키지 말라는 말씀 아까 드렸죠? 자, 바로바로 전화하시고요. 세 번째, 몇 번 전화하다 포기하시면 저처럼 DB가 오래 묵은 것도 소화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고액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가져가셔야죠. 네 번째, 전화 받기 힘든 시간만 골라 하시는 분들 계세요. 피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세 개는요, 보험 세일즈는 오래 하셨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뭐냐 하면, 고객보다 몰라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암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에 대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고객은요, 그런 불행의 요소가 내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한테 일어났거나, 그런 걸 귀로 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걸 어디선가 이렇게 목격을 했는데 찜찜한 겁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요즘은요, 백과사전, 브리카테니까 백과사전 안 봐요. 네이버 안 찾습니다. 요즘 국가기관 중에 가장 사람들이 궁금할 때 찾아보는 국가기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재 개그라고 놀리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부서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먼저 찾아보거든요. 혹시라도 암에 대해서 궁금한 고객은 나한테 전화하기 이전에 유튜브에서 해당되는 암, 거기에 관련된 여러 사례를, 영상을 많이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나왔는데 그 고객이 말하는 그 용어나 그 보건 행정에 관련돼서 내가 이해를 못한다.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별로 고객은 이제 그 시간 이후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모습을 발견하고 궁금한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화는 원래 방문에 대한 의욕만 일으켜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니까 전화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가르치고 계약하라는 소리 안 하시는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상담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요. 자, 고객님 사인하시죠? 계약하시죠? 자, 청약하시죠라는 얘기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계약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놀리긴 합니다만 다 말하고 만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나서는 계약하라는 어떤 종용이 되겠죠. 자, 오래 보험 영업하신 분들이 만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고객보다 모르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근성 정보 앞에서는 선후배나 경력을 따지지 않고 겸손하게 숙지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DB 영업 A부터 Z까지 DB 영업의 확장인데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DB는 어떻게 보면 인바운드 DB입니다. 인바운드 DB의 특징은요, 인터넷 이런 데를 통해서 내가 뭔가 궁금하고 내가 필요해서 접근하셨고요. 여러분들 DB는 인바운드 성격의 퍼미션 DB일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제가 며칠 내로 전문 상담원을 보내드릴게요. 라는 퍼미션까지 받아서 그 여러분들도 하시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동의까지 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50%는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콜에서 고객은 본능적으로 누구와 전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할게요, 안 할게요, 해봤어요, 뭔가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라는 거절 처리를 하나도 숙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 아예 만남조차 못 갖고 또 보장 분석에 대한 동의조차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첫 시간에 다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 같은 고객을 만났네요. 하겠대요. 보장 분석 받겠대요. 근데 그 천사 같은 고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하긴 할 건데, 근데 보장 분석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북한이 뭐냐는 질문 받았을 때, 북한에 있는 한국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말장난이잖아요. 근데 보장 분석이 뭐냐고 할 때, 보장을 분석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고객은 지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장 분석이 뭔지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첫 대면에서 혹은 첫 콜에서 어떻게 거절 처리하고 어떻게 보장 분석에 대한 정의를 내리느냐가 여러분들께 행운
혹은 불행한 DB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상담까지 간 고객에게 무슨 말을 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보험은 뭡니까? 고객님이 갖고 계신 보험의 점수를 매겨보세요. 실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실손 변천사. 또 5가지 삶의 가장 두려운 질병과 사고와 책임지는 것과 가장이 없는 가족과 준비된 노후를 언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화두, 말을 꺼냄이 익숙하거나 논리 정연하거나 질서 있게 나오는 사람과 그때그때 다르고 할 때마다 차이가 있으며 말이 버벅대는 사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DB 고객은 여러분들이 1.5초에서 2초 정도만 망설여도 한가할 때 전화하세요. 지금 바빠요 하고 전화 끊어버릴 겁니다. 자, 그 순간 여러분들은 작게는 66,000원부터 비싸게는 30만 원까지 지금 날리신 겁니다. 만 원짜리 하나만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책갈피 속에 놓다가 못 찾아도 모든 책을 다 흔들어서 찾으실 여러분인데 왜 66,000원이나 33만 원은 돈 같지도 안 보시는 거죠? 자, DB는 준비 안 하고 콜을 하시는 순간 돈을 허공에다 흩뿌리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꼭 전해야 될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안도감을 전하시는 겁니다. 상담 안 하고 싶으시면 거절 설정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상담을 희망하시면 요러한 부분까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도감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1차 콜에서 텔레마케터들이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안도감을 전하실 거죠? 내가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전화한 다른 사람들 말고 나만이 줄 수 있는 솔루션. 아까 말씀드렸죠? 보장 분석의 정의에 따른 4가지 특징. 굉장히 유익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도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그쪽에서 자, 고객님 통신사 안 바꾸시고 뭐 이런 다음에 핸드폰 이렇게 얘기하면 자, 끊어요 하고 그냥 끊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하는 콜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고객님 지금 전화 끊으시려고 그러죠. 근데 30초만 끊지 말고 기다려 보시겠어요? 통신사도 그냥 놔두시고요. 고객님 요러한 서비스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태블릿 하나 드리는데 괜찮지 않으세요? 상담만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당장 통화할 건 아니고 고객님 정해 주시는 내일 요맘 시간대에 그때 전화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동의만 하시면 돼요. 전화 끊을 수 있습니까? 태블릿 준다는데요. 자, 바로 이게 전문 상담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자 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끊기는 전화를 하기 원하세요? 망설이고 뭐라고요? 되묻는 전화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DB는 어떻게 계약이 될까요? 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DB가 드림빌딩. 여러분들 드림빌딩은 뭐죠?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DB죠. 약자가. 자, 어떻게 해야 계획이 나오냐? 신뢰 확보입니다. 도대체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고객님은 저한테 다가오셨고 저는 이렇게 다가간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누구죠? 뭐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최초로 본 사람이 전화를 하실 때는 회사 소개와 자기소개 하셔야 됩니다. 또 그거를 가름할 수 있는 명함 내지는 객관적인 자기 증빙이 보여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제기는 거의 우리나라 43만 명 설계사 중에 42만 9,999명은요, 보장 분석하자고 달겨들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분들은 사측 연산에 의한 보장 분석만 하거든요. 뭐는 있고 뭐는 없고 뭐는 더 하신 다음에 이러면은 좋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셔서 그분의 객관적인 리드 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X축에 있는 그분의 건강 상태와 Y축에 있는 가족력을 녹여서 그걸로 인해 약이 되거나 불안할 수도 있는 건강상의 불이익이 생겼을 때, 로스가 생겼을 때 보험을 어떻게 커버할 건가.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하고 보장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안 제시는 뭐죠? 왜 계약이 안 나와요? 고객한테 내 욕심이 개입된 대안 제시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약이, 먼저 있던 계약이 아무리 잘못된 계약이더라도 고객은 그 중에 하나, 예약담보가 이미 보험의 효력이 시작된 게 있습니다. 뭐죠? 안보장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입하고 90일이 지났어요. 싫든 좋든 이분은 안보장이란 효력,
요 바운더리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보험 개판이에요. 해약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 보험을 권했을 때 그분은 예약 담보에 의해서 앞에 보험은 보험의 효력이 끝났고 뒤에 보험, 내가 제안한 보험은 보험의 효력이 시작 안 됐습니다. 요 사각지대에서 발병을 하셨을 때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책임을 못 질 거면서 해약을 유도하는 거는 올바른 대안 제시가 아닌 겁니다. 또 갱신형 보험은 다 쓰레기입니까? 갱신되면 다 안 좋아요? 갱신형 보험 왜 가입하죠? 보장금액 크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 돈을 낼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만일 낼게 지금 깎아줘. 이게 갱신형 보험 아닙니까? 그래서 비갱신으로 바꿔서 혜택을 뭘 주셨나요? 보장금액을 3분의 4분의 1로 줄여준 게 혜택입니까? 고객 운명을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 수도 있거든요. 정말 대안 제시는 객관적이지 않고는 고객한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DB는 계약이 됩니다. 가족용 가계도예요. 이 고객은요, 여러분들 어떤 고객을 만나시면 그 고객은, 우리 집안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대. 무슨 병으로. 우리 아버지도 뭐, 현재 그 병을 앓고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막연히 알고 계시다가, 이 가족력 가계도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고객한테 가져가서 볼펜을 건네주는 순간, 이거를 기록하다 고객 머릿속엔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원래, 우리 집안은 보통 평균 수명이 여기까지였구나. 그리고 우리 집안은 이상하게 암이 발병했네. 심장병 집안이네. 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자문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그럼 나도 그때까지만 살게 되려나? 나는 그 병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럼 내 몸은 어떻게 돼 있는 거지? 그런 공포가 여러분이 주신 A4지 한 장 때문에 그 고객한테 전달이 됩니다. 가족력 가계도는 묻지 마시고 쓰게 하십시오. 물으면 대충 생각하고 쓰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건강검진은 하도 제가 강조해도 안 들어가시길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발 한 번은 들락달락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때, 자, 여러분들 많은 거 안 물어보셔도 돼요. 비만, 또 BMI 뭔지 아시죠? 체질량 지수요. 바디매스 인덱스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키는 미터로 센치로 나온 걸 미터로 환산해서 만약에 170cm면 1.7 곱하기 1.7 해서 나오는 수를 내 체중을 그 숫자로 나누면 나오는 수가 25 미만이면 정상이고 26부터는 과체중이고 30 넘어가면 사람이 아니다 돼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분이 비만 지수 하나만 갖고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해 볼까요? 자, 비만과 고혈압, 간, 당뇨, 이상지질 혈중 중에 비만 하나 갖고 가입 설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중이 5년 전보다 10kg가 더 쪘다는 얘기는 살만 쪘다는 얘기가 아니라 10kg의 살덩어리에 해당되는 혈액이 더 많이 분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혈액이 가지 않는 내 몸의 살덩어리에는 괴사, 썩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0kg가 살이 더 쪘다는 얘기는 체중은 10kg가 늘어나서 살은 10kg가 더 쪘지만 심장은 내 심장 옛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많은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내 심장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심장에 생기는 병은요, 물끄러미 쳐다보거나 째려본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수술이 없습니다. 질병 수술해야 되겠죠? 근데 질병 수술은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질병 종수술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병 종수술만 넣어도 썩 만족스러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5대 기관 수술을 넣어야 되겠죠? 자, 벌써 3가지 항목이 질병 수술로 인해서 여러분들 심장에 커버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심장 부분은 또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진단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뚱뚱해지다 보니 내 몸 안에는 혈압에 대한 피에 대한 압력이 변합니다. 자, 혈압약은 5글자로 혈전용해제잖아요, 여러분. 혈압이 있을 때 약이 되는 질병을 샘플링 해볼까요? 자, 뇌출혈의 발병 원인의 75%는 고혈압 혹은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자, 고혈압이 만드는 질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뇌출혈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죠? 뇌혈관 질환. 가입 설계 하셔야 되죠? 또 다른 건 뭐예요, 여러분? 눈의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훼손이 될 수 있고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눈에 관련된 담보가 뭐가 있나요? 질병 후유장애 있죠?
심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혈압 때문에 발생되는 거. 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맑은 피가 흐르면 좋은데요. 혈압은 꾸덕꾸덕한 피가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꾸덕꾸덕한 피가 영향을 주는 거는 일단 눈입니다. 눈에는 가늘은 혈관이 흘러요. 두 번째는 생식기죠. 자, 세 번째는 콩팥입니다. 콩팥은 진공청소기로 치면 필터를 하는 공간을 사구체라 그럽니다. 사구체는 가는 혈관이 흘러요. 아니, 가는 혈관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게 흐르는 피가 꾸덕꾸덕할 경우는 사구체가 원활한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만성 신부전증 담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검진 결과 하나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입 설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없으면 눈대중으로 말해야 됩니다. 뚱뚱하시고 혈압이 높을 것 같은데 이런 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박을 겉만 빨아먹고 안에 과즙은 먹지 않은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지표만이라도 제대로 알아놓으시면 고객께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연령이 좀 높아지면 계약을 안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평생 병원에 갖다 바치는 돈, 쉽게 말씀드려서 의료비 해당 항목 중에 65세가 넘어가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이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화면이니까 보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메디칼 관련된 자료라서 더 이상 언급하진 않고 강의안으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DB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DB는 사실은 좋은 DB나 나쁜 D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나쁜 DB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냐 하면 좋은 DB로 만들 수 있고 혹은 나쁜 DB화 시킬 수밖에 없는 나의 능력만 남은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 자료는 오늘 하루만 보고 끝내시면 드링크 하나 마신 정도의 효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보시고 외워서 내 거로 만드시면, 우리가 드링크만 마시고 건강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한약을 먹으면 건강이 호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약은 장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의도 여러분들이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한약의 역할을 할 것이 드링크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고 숙지하시고 외우셔서 내 거로 만드셔서 또 다른 DB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탈바꿈 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